계속해서 백남기 농민의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입니다.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타종이 끝났습니다. 예정대로 본행사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6월 민주항쟁 29주년 기념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6월 민주항쟁 대승사업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서울 주교자 성당에서 이제 6월 민주항쟁 29주년 기념식을 갖고자 합니다. 29년 전 이 땅에 민주화 정의 또 사람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피땀 흘리고 수고한 많은 국민들의 그 함성을 이제 잊을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민주를 갈망하고 또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는 그런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함께 하셔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땅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또한 주님의 그 은총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행복한 나라를 꿈꿀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이 민주화의 성지 이곳에서 29년 전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애쓰셨던 그분들의 그 노력과 기도가 갈망이 지금도 이 시간 살아 숨쉬게 하시고 주님께서 소망하시는 정말 행복한 나라, 민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 속에서 시작되는 이 민주항쟁 29주년을 새기면서 우리가 화합하고 일치하고 또한 위정자들에게도 이 귀한 뜻이 전해져서 정말 보다 나은 정사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시작하는 시간 주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이 귀한 의의 소망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명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대회사입니다. 오늘 이 행사는 6월 민주항쟁 대승사업회와 대한성공회에서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대회사를 6월 민주항쟁 대승사업회 정성원 공동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9년이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성황굿이 한 군데도 없는 온 땅 썩어버리고 있습니다. 6월 민주항쟁 29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29년 전보다 더 험난하고 더 보람차고 더
더 참된 민주화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을 단단히 가진 대지 위에 생명과 평화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가짜 법치와 무한 경쟁을 시민 자치와 협동의 운영 원리로 혁명해야 합니다. 140년 전, 72년 전에 강요된 타율과 분단의 질서를 거부하고 자율과 통일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하겠습니다. 생명과 평화, 자치와 협동, 자주와 통일, 이 길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살 길이고 우리 교회가 동아시아와 전 세계에 제시할 새로운 문명입니다. 이것이 개혁이고 혁명이고 개벽입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하여, 이 길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 정직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 고통에 신경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 그리고 죽음과 죽임에 짓눌려 있는 무생명의 신음소리에 스스로를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가족과 마을, 직장과 지역 공동체의 성실한 구성원인가? 우리는 이웃과 함께 참된 인간화, 참된 민주화의 길을 함께 찾고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새로운 길, 큰 길, 생명과 평화의 길을 힘없고 소외된 대중과 함께 찾고 대안의 삶을 실천할 것입니다. 큰 바탕과 구체적 실천을 통합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민주화와 남북 간의 평화, 민족의 하나됨, 그리고 무생명과의 공생을 이룩하는 새로운 공화국, 새로운 헌법, 제7공화국 운동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29년 전에는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이었습니다. 내년 6월 항쟁 30주년에는 민주헌법을 주도하고 제7공화국을 건설하는 커다란 새로운 시민운동의 큰 물결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훈 이사장은 대회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대회사는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대한성공회의 김근상 의장 주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20년 그래서 아주 연연 청년 사제였었습니다. 물론 박종 예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그때 그 함성과 그 열정과 그 간절함은 그대로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6월 항쟁 이런 말이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6월 신혁명쯤 이렇게 격상시킨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군부 독재 서슬이 눌려서 언론도 제약도 꼼꼼 못하던 그런 시절에 그야말로 내일 먹을 것이 없는 소시민들의 그 뜨거운 호소가 그 양심의 소리가 그 어둠의 시대를 넘어서서 작동했던 것이 60 그날의 함성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냥 오늘 사는 한 성인 어른으로서의 부끄러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한열 기억하시죠? 젊은이들의 피와 죽음 어느덧 외면당하고 왜곡당하고 오히려 몇몇 정치인들로 하여금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60대가 끝난 이 기념식이 끝난 다음 우리 들어오들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잊고 살겠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저도 교회 책임 맡은 사제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 땅에 있는 높은 탑의 커다란 교회들은 교회 시민정신 혹은 미래 애국하는 마음, 세상을 살피는 마음, 세상을 감싸는 마음 이미 스스로의 아버님을 위해서 눈이 멀고 이미 것 같아서 무척 가슴이 아프고 부끄럽습니다. 30년을 앞두고 다시 눈을 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질과 호강 속에 젖어있는 교회가 다시 한번 눈을 떠서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그들의 귀가 되고 눈이 되고 그들의 손과 되고 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늘 60대는 성공의 성당에서 하게 되는가? 저희는 60대를 여기서 하자 이렇게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데서 할 수 없어서 저희에게 강제적으로 밀려왔습니다. 하느님 하시는 일은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우리를 시키십니다. 저희는 그 직분을 내안했습니다 하고 했을 뿐입니다. 이제 세월의 안타까운 죽음을 경험한 지 2년이 지난 구의역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도시락 가방 안에 사발면 하나 넣고 세상을 떠난 젊은이들의 그 안타까움을 외면하고 있는 한 우리는 이 60대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의 젊은이 패기가 없다고요. 패기가 없도록 만든 장본인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60대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 그것은 30년 전을 추억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국가를 살아가는 일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땅의 젊은이들 살리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자고 이 29주년 기념대회를 한 것입니다. 제가 너무 앞서가는 줄 몰라도 이것은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이고 하느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운동, 함께한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29년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펼쳐질 또 다른 30년을 어떻게 가르치고 살아야 할지를 몸으로 보여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기념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념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대사 전에 다짐의 말로서 첫 번째 다짐의 말로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6월 항쟁에 주여 계셨던 여러 어르신들 앞에 서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민주노총 위원장 청년 지원입니다.
보안철폐 복제타도 민주정치를 외치면서 싸웠던 저 20대 청년이었습니다. 6월 항쟁의 힘으로 87년 노동자도 사람이고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아보자면서 권력과 자본의 착취에 맞서서 분열이 떨쳐 일어나서 오늘의 민주노총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30주년을 앞두고 다시 다짐합니다. 독재타도 민주정치를 외쳤던 그 정신으로서 비정민주철폐 박근혜 퇴진을 걸고 노동자를 지키는 민주노총, 일자리를 늘리는 민주노총, 재벌과 독재 맞서는 민주노총에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영대사는 정현찬 전국 카톨릭 농민회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29년 전 전두환 노태우에 맞서 싸웠던 한산녀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지금 이 철이 한창 모내기하고 바쁜 철입니다. 그때 모른 십덕을 내팽개치고 깽이와 혼미를 내팽개치고 같이 함께 맞서 싸웠었습니다. 그때 모든 농촌사회 민주화와 이 땅의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싸웠습니다마는 이 박근혜 폭력 정권에 의해서 지난 11월 14일 이 땅의 식량 주권과 농업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던 한 농민을 경찰의 물대포로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농민이 지금 208일째 지금도 사기가 내려오고 있는 사정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대로 억울해서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농사짓게 해달라. 이 땅의 식량을 지키자 하는 게 뭐인 큰 죄입니까?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도 이 정권은 한마디 사과 없이 이런 방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총선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번에 야삼당이 약속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꼭 이 진실을 밝히고 박근혜가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가족에게 사죄하고 다시는 힘없는 국민들이 공권력에 의해 이런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는 재발 방지를 하도록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실 때 꼭 해주려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백남기 농민이 외쳤던 이 땅의 식량 주권과 농업을 지키는데도 우리가 같이 함께 하라는 다짐을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님, 왔다 하십니다. 그쪽에 오세요. 국민의당 정책의장 맡고 계신 김성식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님, 정용석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권민영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오셨습니다. 소병훈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병욱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경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또 소개 안 시켜드린 의원님은 안 계시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당 원내 3당 대표님 말씀 있겠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제가 잠시 멈칫한 이유는 만감이 교차했어요. 29년 전 오늘 저는 연세대 총학생회장 신분으로 시청 앞 광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롯데백화점 앞에서 우리 운동권 말로 하면 동을 떴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뛰어들었던 그런 날입니다. 성공회 성당에서 제야 시민단체 종교 개신자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며 집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곳에 오고 싶었는데 이곳은 엄청난 경찰력이 가로막혀서 이곳으로 진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공회 성당에서 시작된 그 6월 항쟁의 깃발이 그날 밤에 우리는 명동 성당으로 쫓겨 들어갔습니다. 종교시설 속에서 우리가 보호받으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그러한 위안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제 29년이 지난 지금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일 밤, 내일 새벽 중압감에 시달립니다. 제가 잘못하면 우리 세대가 도매금으로 다 넘어갈 텐데 운동권이나 그렇지 뭐 이런 소리 들을 텐데 하는 그러한 중압감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루고 있습니다. 6월 항쟁에 참여했을 때의 그 초심, 그 열정, 그때만큼 저에게 남아있지 않겠지요. 그러나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난 29년간 피를 흘렸습니다. 6월 항쟁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이 되면 세상이 바뀌겠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우리가 정권을 10년 잡았으니 이 세상은 후퇴하지 않겠지라고 믿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지난 8년간 우리는 허망하게 피와 땀으로 만들었던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새로운 시대 교체를 위해서 다시 손을 잡고 29년 전 6월 항쟁에 나왔을 때의 그 마음가짐으로 다시 손을 잡자고 어르신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민생 챙기고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 그러한 보루 역할을 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격려와 당부 그리고 그 말씀 기억하면서 차근차근 주권정당으로 변해나가고 있습니다. 6월 항쟁 때 20대 중반이었던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 돼서 여러 어르신들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를 믿어주고 함께 해주던 그 마음으로 앞으로 함께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지금보다는 조금씩 더 힘을 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규정하는 두 개의 체계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드는 87년 체계,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만드는 97년의 IMF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변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야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모든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뭉쳐서 민주주의와 서민권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60항쟁이 없었다고 하면은 오늘의 민주주의가 없었겠죠. 그러나 오늘의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분은 없습니다. 저는 지난 5월 13일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께 간곡하게 보석을 했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노동자의 눈물만 강요하는 구조조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설득하고 노동자를 다시 한번 고통의 분담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대통령께서 제시해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개성분단에 폐쇄된 남북관계의 위기를 위해서 또 미국, 중국, 일본 등 여러 경제를 외교를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진일보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전혀 이와 반대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앞으로 더 국회에서 60환경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IMF 체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행히 87년 이래 30년 만에 우리의 국회는 이틀 지각 개원을 했지만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60환경의 벌이 결코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오회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987년 1월은 박종철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월 7일, 3월 3일 그 소식을 듣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시민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아련합니다. 그리고 6월 10일을 거쳐서 87년은 이한열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져 갔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오늘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는 박정철, 이한열을 비롯한 수많은 희생과 또 이 자리에도 계신 우리 선배 원로 시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만큼의 민주주의라도 달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맞는 6월 그간의 성과에만 만족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저희 옆에 계신 우리 백기환 선생님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기념식이 아니라 항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애써 이룬 민주주의는 지난 8년 동안 상당히 후퇴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건만 사회 양극화는 30년 이전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는 온 국민들의 소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박종철은 오늘날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다시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한열의 죽음은 구의역에서 김문호의 죽음으로 우리 앞에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과거를 회고하는 6월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엄청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6월 정신으로 제2의 6월 항쟁을 펼쳐나가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번 4.13 총선으로 여소야대 국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의원내각제 실시하는 나라였다면 지난 4월 13일 날 정권이 교체되는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국민의 뜻을 여소야대 국회로만 만족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지난 과정에서 부족했던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시작하는 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후퇴한 민주주의를 다시 되살리기 시작하는 6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제2의 6월 항쟁에 여러분들과 함께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장이신 함세웅 신부님께서 매진발을 해주시겠습니다.
곳이 성당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당에서 오늘 행사를 신학적으로 조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앞에 십자가 또 성상들이 모셔져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정치범 사형수였어요. 오늘 우리 시의 표현을 하자면 고문 피해자 중에 한 분이죠. 이제 그분을 이렇게 우리가 2000년 동안 기리고 있는데 핵심은 이렇게 놓치고 다른 내용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신학적으로 많이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교의 뿌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저항 정신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그 내용을 잠시 떠올리면서 오늘 10시에는 또 프레스센터에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공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저희들이 국회에 가서 호소해서 국회의원들께서 법으로 지정해 주신 6월 10일 국가 공식 기념일입니다. 근데 그 기념 행사를 저희들이 또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이게 참 이게 모순이구나.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오전을 이렇게 지내면서 그 6월 항쟁 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를 국가 또 국회를 통해서 법으로 공식으로 제정했지만 이명박 또 박근혜 이어오면서 그 이른바 낙하산 임명으로 된 그 이사장 우리가 또 거부하고 저항했지만 또 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구성원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항복하고 또 그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기념일을 만들어 놓고 또 그 공식 기념일을 거부하고 있는 이 모순된 상황, 이게 우리들의 현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성당에서 기도하고 이 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나는 29년 동안 늘 기념 행사를 펼쳐왔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에서 펼치고 있고 또 저희들 방금 11시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결과 아주 100%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또 원내 야당 원내대표 세 분께서 오셨어요. 야당 대표 세 분이 함께 참석하는 것도 오늘 처음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6월 항쟁 정신으로 야당 국회의원들께서 우리 아까 민주노총 대표 또 노무현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우리들의 모든 아픔 법을 통해서 꼭 실천해 주시고 또 6월 항쟁 정신의 주역인 박종철 군과 이한열 군 두 분의 열사들의 그 죽음이 다시 재현될 수 있도록 도안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우리 원내 대표 세 분께서 꼭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감사 인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 분 원내대표님 어디 계세요? 세 분 다 일어서세요. 또 죄송하지만 크게 손뼉을 이렇게 쳐드리고 약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네, 세 분 다 약속하셨어요. 제가 서명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세 분 모셨으니까 근데 또 하나 불안한 거는 민심이 천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이 민심이 항상 변합니다. 저는 너무 불안해요. 이번에 새누리당을 우리가 누르긴 했습니다만 그 새누리당의 그 가난함이랄까 이거는 못 당합니다. 그래서 그걸 완전히 짓밟아 버려야 되는데 짓밟아 버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신잔재 청산, 독재, 잔재 청산, 유신 잔재 청산, 이 분단 세력 청산, 부패, 관료, 재벌, 이걸 청산해야 되고, 이걸 이룩하기 위해서 합의제 민주주의, 선거 제도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도 저희들이 또 원내대표 세 분께 가서 호소드리면서 이번 국회에 꼭 1년 안에 이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새누리당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민주주의 또 통일에 열정을 지닌 분이 정말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내년이 민주항쟁 30주년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올 가을이 이제 건국대 전두환 때 몇천 명 구속된 끔찍한 사건, 건국대 그 학생들 이제 청년들이 되었죠. 30년이 지났으니까 그분들의 행사로부터 시작해서 내년 60항쟁 30주년 때까지 이 모든 분들 국민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이것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때 야당 3당 국회의원들이 다 함께 하셔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국민들의 축제로서 내년 60항쟁 30주년 기념으로서 15년 대통령 선거 때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꼭 이루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2배, 3배, 10배 노력을 해서 많은 분들, 무관심한 많은 시민들, 국민들, 주변에 계신 분들을 이 항쟁의 정신으로, 민족 통일 정신으로 모셔와야 되겠습니다. 그런 노력하는 다짐,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이 성장에서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팜플렛에 나와 있는 그 안쪽 면 6월 민주항쟁 29주년 기념식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평등 상생의 길에 함께 나서자. 29년 전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거리에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청년 학생과 시민들로 넘쳐났고, 고원철폐 국제타도의 함성은 메아리가 되어 전국 양방국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30년 가까이 국민의 삶을 억압해왔던 군사독재 정권은 사망 선고를 받았고, 권력은 국민들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군부 정권의 6.29 기만책과 야권의 분열로 인해 권력은 온전히 국민의 것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29해가 지난 지금 우리는 87년 6월 민주항쟁 전야의 암울함을 다시 느끼는 듯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뒤에 다시 등장한 유신독재의 계승자들은 6월 민주항쟁 이전 사회로 모든 것을 되돌려 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내 보유금 700조 원에 육박하는 거대한 자본을 축적한 재벌들의 탐욕까지 더해져 지금 우리 사회는 무한경쟁과 약육강식의 양극화 사회로 전락하였습니다. 지난 5월 28일 구의역에서는 19살 청년 노동자가 스크린도어 수리 중에 희생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46년 전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22살 청년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군신수행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임금에 밥 먹을 시간조차 없어 자투리 시간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는 노동 조건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또 지난해 경찰의 무차별적인 물대포 공격으로 210일째 사투를 벌이며 사경을 헤매고 있는 국민 백남기 선생에 대해 가해자의 사과는커녕 검찰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은 6월 민주항쟁의 모화선이 되었던 박종철 열사의 죽음에 대한 고문경찰들의 변명을 떠올리게 합니다. 국민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특별법까지 제정한 4.16 세월호 참사가 2년이 넘도록 그 진상규명에 한 발자국도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더욱 참담합니다. 마치 1948년 정부 수립 후 만들어진 만민족 흥미 특별조사위원회를 집요하게 방해하다 해산시킨 독재자 이승만의 만행을 연탄케 하니 이 정도면
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 민주화의 결실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6.15 선언, 14선언으로 통화통일의 길에 다가섰던 민족의 영혼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5.24 조치와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 대결 정책으로 산산조각이 났으며 한반도 전쟁의 위기는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노동자 민민들이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며 처절한 투쟁을 벌이고 있고 안전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결혼마저 포기해야 하는 오늘의 현실에 인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6월 민주항쟁의 기본 정신은 자유, 평등, 상생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제도를 정착시키고 국민은 금수저, 부저 구분 없이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며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가며 고통을 극복하는 상생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6월 항쟁의 정신의 실현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은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야당에게는 경고를 담아 여소야대 국회를 창출했습니다. 6월 민주항쟁 정신 계승을 거부해온 불통정권에 대한 심판이자 민주정부 수립에 대한 열망을 야당에게 명령한 선거였습니다. 잠시나마 29년 전 위대했던 국민들의 항쟁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 한 해가 더 지나면 6월 민주항쟁 30도를 맞이합니다. 29년 전 6.29 선언으로 민주화의 도도한 흐름을 호도했던 것처럼 현 정권이 계속해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호재를 조장한다면 6월 민주항쟁 30주년이 되는 내년은 그날의 승리를 재현하는 전 국민적 항쟁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 스스로 한국 사회의 미래를 구축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이 나설 것임을 내외에 천명하는 바입니다. 2016년 6월 10일 6월 민주항쟁 계승사업회 대한성공회